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무등산이. 자, 여러분, 이준석이가 어제 이제 연장선상이에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그래서 완전히 성접대 파렴치범이라는 이제 낙인이 찍힌다. 저는 100% 그렇게 보여요. 그럴 경우 지금까지 10년을 정치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가 좀 36살인데 사업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생각에 참 막막한 거지. 그런데 어제 닷새 동안 보이지 않다가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사진을 올렸어. 사진을. 이준석이가 왜 허구 그 많은 산 중에 광주 그 많은 산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대구의 803이 아니라 왜 무등산, 광주 무등산에 올라갔을까? 이걸 왜 공개했을까? 그리고 광주에 가서 왜 20, 30대 청년 대학생들하고 3시간 동안 보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건 뭐냐? 이준석이가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성접대 파렴치범으로 이제 정치 인생이 파멸로 직행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정치적 재기를 해야 하는데 그 발판을 광주로 삼겠다는 의미인 거야. 그 속셈인 거야. 에? 광주로. 이준석 그러면 아버지가 대구야. 대구.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정확히 말하면 영천이라는 거야, 영천. 대구 옆에 영천. 그래가지고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유승민하고 경북고등학교 동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준석의 정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건데, 광주를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야. 응?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첫째가 뭐냐? 이 징계를 당한 날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했어요.
징계당한다. 2030 세대를 지가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이 2030 세대를 끌어들이고 자기가 공을 들인 호남,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이준석이를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이가 광주에 딱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냐 이랬다는 거 아니야. 정치에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인 거지. 그러면 딱 전략이 보이는 거야. 203대, 30세대를 친2대, 소위 말해 친이 세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을 발판으로 이 정치적 재기를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광주를 찾아가서 쇼를 한 거다 이거야. 네?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은 대구 팔공산을 가야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사람들 만나고 대구 2030을 만나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 아버지 고향이 TK고 어쩌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 달성에서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대구가 아닌 광주로 찾아가야 된다. 내가 이 징계를 받고 이 억울한 징계를 받고 윤핵관들의 정치 이른바 퇴출 때문에 윤핵관들한테 팽을 당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 찾아간 지역은 광주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게 광주에 가가지고 무등산에 올라간 거다. 이게. 설명이 쫙 되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안 계셨다. 그러면 대구 팔공산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대구 팔공산이 아니고 광주 무등산에 왜 갔냐 이거야. 왜?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노무현 흉내를 내는 거야. 이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그 이준석이거든요. 정작 이준석이가 뭐냐? 보수의 노무현 흉내를 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TK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싶지만 TK 이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인민재판이고 억울한 마녀 사냥이었다는 그 여론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거야. 그리고 TK에서는 이준석은 싸가지 없는 X라고 다 보는 게 대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전부터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른바 호남을 챙겼구나. 어제 광주 무등산을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준석이가 서진정책이라고 했다는 것이 결국은 호남을 챙기겠다는 서진정책이라는 게 이게 윤석열 좋아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호남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 이 꼼수였구나라고 설명이 쫙. 예. 네? 야, MH님, 어린 자식이 머리가 요상하게 돌아가. 딱 이거야. 기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호남, 지지율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왜 저러나? 호남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표가 나오는 거 아닌데? 이번에 봤잖아요.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신매표를 찍은 게 아니라 도저히 이재명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야. 윤석열, 이준석이가 호남에 애정을 보였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랬구나. 호남에 공을 들여가지고 TK가 아니야.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게 완전 호남에서 제2의 노무현이가 되겠다. 딱 그거지. 응? 아주 야비한 전법이지. 이게 첫 번째 목표야. 이준석이가 어제 광주에 5일간의 침묵 딱 언론에 사라지고서 짠 하고 광주의 무등산에 딱 나타난 거. 첫 번째 이유. 소위 말하는 광주를 기반으로 내가 2030과 광주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치적 재기를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있으면 2024년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당헌 당규에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에 있을 경우에 이준석이는 2024년에 선거, 총선에 출마할 공천을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준석 완전히 그야말로 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문제. 이걸 이준석이나 예컨대 윤석열 정권이 더 가면은 소위 말해 유승민계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이준석 이 사건을 굴려가지고 또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그 문제에 유혹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요인이 바로 이거라니까. 윤석열이가 공천을 받을 수가, 이준석이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준석이가 광주에다가 침을 바르는 이유는 뭐냐. 노원구에서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천을 어떻게 하든 받는다 해도 그러면 노원구에 4번째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4번째 나갔을 때 또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광주에 출마를 해서 광주에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게 이준석인 거예요. 내가 광주에 출마를 하게 되면 대박을 칠 것이다. 제2의 노무현, 지역감정 해소, 영원함화. 떨어져도 명분이 있는 패배다. 명분이 있는 패배는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상납 파렴치범이라는 그 오명을 세탁하자.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 이준석입니다. 네. 여러분 쫙 이해가 되죠? 야무진 꿈이다. 야, 이찬민이, 대표님 최고요. 그렇죠. 예. 윤창룡 최고다. 네네. 쫙 설명이 되죠. 걱정 말아요. 자, 4번째, 5번째, 6번째.
앞으로 36분 동안, 34분 동안 세 가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국군 기무사 부활한다. 이건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했더니 이런 일이 오는구나. 에? 박지원, 서훈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2명이나 고발하고 대검에, 네? 그러니까 그 월북 서해안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정말 천벌을 맞아야 되지. 그 다음에 그 강제 뭡니까? 송환. 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과 서훈을 대검에 고발하는 세상이 됐구나. 그리고 국정원 앞마당에 그 간첩 신영복이가 어깨동무 채로 써놓은 그 원운석을 교체했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김종필 총재가 만든 이른바 중앙정보부의 그 원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원운석을 다시 갖다 놨다. 교체했다. 그리고 1급 이상이에요. 27명을 전원 숙청해가지고 연수원으로 보냈다. 지금 뭐 완전히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응? 이건 정말 다행이다. 근데 또 하나 정말 기쁜 소식. 네? 사실상 국군 기무사를 부활한다는 거지. 네.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을 기각해버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경우에 촛불 집회가 확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의 국군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 음모했다. 이래가지고 국군 기무사를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이른바 해체하고 다시 편성한다 이거야. 이걸 이철이가 폭로했잖아. 이철이가 왜 어떻게 그 문서를 입수했는지, 이철이도 이거 국군 기무사에서 고발해야 돼. 이철이 잊지 말고. 이철이가 그 국군 기무사 쿠데타라고 하는 그 문건, 그 의혹이라고 하는 그 문건을 폭로하자마자 이른바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시민단체,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참나. 그래서 고발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가 인도를 방문 중에 인도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가지고 기무사를 해편시켰죠. 그러자 그 기무사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국을 망명.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국군 기무사야, 국군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완전히 무슨 흥신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료에 따르면
부대 인원이 4,200명이었는데 1,300명을 줄여서 가지고 2,900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방첩 기능, 소위 말하는 간첩 잡는 기능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국군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현천 사령관이 지금 미국에 있어. 들어오지를 못해. 또 하나는 뭐냐?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대한민국 검찰이 불러다가 완전히 개망신을 준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으로 사찰했다.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지. 네?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거 진실 밝혀야 돼. 이거. 그때 과연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한 그 검찰 하나회 검사들이 바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사한 거야. 이거 진실 밝혀야 돼. 이게 말이죠. 서해안 그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 탈북자 그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야. MK 송님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장성이 보니까 5명이에요. 별들이. 지난 6월에, 지난달에 이 장성 5명, 문재인 정권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네?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령부의 후신이죠. 이 장성 5명을 원대 복귀, 보직 해임, 전역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전역을. 나는 이 이재수 기무사령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실을 밝혔나 봐요. 자, 그런데 어제 정보 보호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보호의 날.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른바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인터넷 시대의 이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날이 정보 보호의 날인데 어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대북 사이버전에 대비해가지고 사이버 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겠다 그런 거예요. 10만 명 사이버 인력을, 전문 엘리트 인력을 10만 명을 양성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참,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북한 사이버 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대남 사이버전에 대비해 가지고 국방부에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김관진 장관 때.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장본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검사야. 그 다음에 국정원의 이른바 심리단이 있어, 심리단. 그 국정원 심리단에서 한 일이 뭐냐? 바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비했던 거야. 대한민국이 무방비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걸 쑥대밭 초토화만 시킨 장본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잡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대한민국의 여론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중국의 사이버 부대, 중국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맘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박 대통령 탄핵인 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 이름도 바꿔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중앙정보부, 소위 말하는 KCIA. 난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중앙정보부의 그 악명을 세탁하기 위해서 안전기획부로 만들었는데, 이 안전기획부라는 거, 이 말 자체가 이 말이 안 되고,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건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 흥신소 이름이야. 연구소. 나는 중앙정보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로 나는 가야 한다 보는 거예요. KCIA로.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그야말로 확실한 우파들, 국가 중심 세력들이 인수위에 들어갔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달라졌지. 네? 완전히 지지율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